보시면은 2016년 2월 14일 자 야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NG 났어요. 111%님 바로 그냥 NG 딱 하셨네. 깜짝 놀랐네요. 자, 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완전히 폭락이 나와가지고 예, 저도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욕도 나오고 힘도 빠지고 특히나 코스닥은 상당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는 무슨 뭐 만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이너스 거의 한 8%까지 그죠? 사이드카 발동되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그죠? 두 개가 다 터졌어요. 그죠? 한마디로 에어백이 다 터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빵빵 터지는데 어이구 이거 무슨 씨 진짜 어? 저는 제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주봉 본 줄 알았어요. 주봉. 내가 이거 뭐 지금 오늘 뭘 잘못 봤나? 이거 월봉인가?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일봉이라고 표시가 뜬 거예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난 이렇게 놓고 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본 줄 알고 여기 씨 뭐 이거 뭐야?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아. 한숨이 확 나더라고요. 한숨이. 제가. 근데 보시면은 거래소는 사실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그죠? 거래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안 빠졌죠.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투매에 좀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다소 많이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빠지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소위 말하는 어떤 차티스트들 혹은 본인 스스로가 예, 차트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도 원래는 차트쟁이였거든요. 차트쟁이. 뉴스는 쓸모가 없다. 뉴스 뭐 개뿔 그거 있어. 본다고 아냐. 차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한마디로 이 차트 신봉자에 가까웠는데 흔히 말하는 이 차트쟁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 안에 답이 다 있다. 어차피 뭐 뉴스니 시황이니 하는 거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거 분석해서 뭐 어쩔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예, 틀린 말이고요. 너무 위험한 말씀들이시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과 이유를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은 과거에 그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 현재의 위기를 풀어나갔는지 그 당시에는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았는지 그걸 참고를 함으로써 현 시점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라든가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아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회원님들은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 멋진 아빠님 혹시 술 드셨나요? 멋진 아빠님. 자, 우리 멋진 아빠님. 예,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자, 지금 어떤 게 문제인가요? 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자주 나오고 있는 말. 자, 지금 가장 자주 나오고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일단은 중국 경기 불안감, 뭐 위안화, 절하 가능성, 그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급작스런, 갑자기 뜬금포로 엔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엔고. 그죠? 얼마 전까지는 계속 아베가 뭐 일부러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막 뿌려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돈을 뿌렸는데 엔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미치겠죠. 그냥. 그죠? 현님들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돈을 뿌려가지고 일본 화폐의 가치를 팍 낮춰가지고 어떤 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와 돌아버립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한 개성공단 위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가 더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유가죠. 저유가. 그죠?
아직까지는 저유가 상태이니까 어제 유가가 뭐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말은 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예, 저유가 상태에 있는 건 맞으니까 예, 저유가. 자 보시면은 와 미치겠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버리겠죠. 그죠? 예, 너무 많아요. 우리 아산원봉님은 예, 와이파이 땜시 돌아버리겠답니다. 예, 그거는 옆집 와이파이를 좀 땡겨 쓰세요. 옆집에 띵동 하고 눌러가지고 그 이웃 사촌인데요 이래가지고 그 와이파이 비번 한 번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참 어이없겠죠. 그죠? 옆집에서 저 누구세요 하면 저기 이웃 사촌인데요 그 와이파이 비번 좀 그죠? 아 진짜 이거 부끄럽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물 한 잔 먹을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다 돼야 돼요.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시장의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무조건 손절을, 물론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반드시 회원님들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려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매매든지 간에 회원님들이 이 카페에 와서 어떤 매매 기법을 공부했는데 우리 카페는 매매 기법에 전부 다 손절선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안 지킬 것 같으면은 굳이 카페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뭐 회원님들이 만약에 어떤 회원님들만의 다른 매매법,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중장기 투자 방법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제 카페에서 제가 어떤 정해놓은 매매 기법에 손절선을 정해놨다라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원래 계획한 게 있으면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적어도 제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위안화 절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안화 절하라는 말은 위안화의 가치를 올린다 내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회원님들? 절하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깎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원님들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그래서 기껏 이제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그죠? 자, 이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중국 주식과 중국 부동산에. 그런데 중국 주식과 중국 부동산을 달러로 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왔다가도 그걸 위안화로 바꿔서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 사 먹으면서 중국에 여행을 가셨다. 근데 달러로 지불을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그 위안화를 지불을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중국 주식하고 어떤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어차피 이 부동산을 팔려면 자, 이 부동산을 팔면은 주식을 팔면은 뭘로 입금이 되나요? 달러로 입금이 되나요? 위안화로 입금이 되나요? 위안화로 입금이 되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중국 주식을 팔았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당연히 위안화로 입금이 될 겁니다. 위안화로 돌려받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거야. 위안화가 가치가 내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그러면 위안화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다 이익이다. 자, 우리 회원님들 뭐가 맞나요? 1번 손해다, 2번 이익이다.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손해가 나는 거지. 이거는 깎아 내려버리니까 1억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내가 중국에 집을 한 채 딱 사놨는데 썩을 이게 지금 위안화로 바꾸니까 옛날보다 10%나 빠진 돈만 준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또 달러로 바꿔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돼. 달러로 바꿔가지고. 근데 문제는 달러로 바꾸려니까 달러 대비 달러 가치는 올라가 있고 위안화는 내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된다? 또 한 번 더 또 손실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자본이 들어옵니까? 이탈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중국으로 자본이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나요? 이탈되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자본이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꾸 빠져나가는 거지. 위안화로 된 재산은, 어떤 자산은 가지고 있어봤자 지금 이익이 안 되니까 손실 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니까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계속해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문이 나고 떨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도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거 중국 경기 이거 겁나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불신이 생기고, 또 그 불신 때문에 중국 자산을 또 사람들이 내다 파니까 실제로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불경기가 맞긴 맞는갑다. 이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믿고 있는 것이 그냥 그게 현실로 진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설사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아니더라도 그걸 강하게 믿어버리니까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돼 버리는 겁니다. 야, 이 중국이 좀 뭐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안 되겠다. 야, 이거 빨리 투자금 빼자. 주식 팔자.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빠져요. 투자금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실제로 경기도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대강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지금 중국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증명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GDP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경기 지표가 올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발표하게 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은 믿음을, 좋은 성적표를 내놓으면 그때서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런 공포가 단순 우려감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심리를 돌려주려면은 좋은 성적표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이 좋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일단은 자, 그래서 돈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 한 가지는 설명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지 이 위안화 절하 현상이 안 일어날지. 아무리 은행장이 와가지고 위안화 절하 현상은 기우다, 우려다, 그럴 일 절대 없다,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말해도 투자자들은 곧이곧대로 안 믿죠. 그죠? 실제로 보여달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엔고 현상이 남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엔고? 그죠? 웬 엔고야? 엔화를 풀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엔화 가치가 날로 폭폭폭폭폭 떨어져가지고 이 일본이 굉장한 어떤 수출 경쟁력을 지니게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 품목이 굉장히 겹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수출 경쟁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면은 현대차와 일본 차들이 이렇게 딱 있다 이거예요. 가격이 비슷해. 그럼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좀 더 그래도 있는 일본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가격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랬던 엔저 현상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엔고라는 말이 뉴스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엔화를 매수를 하냐라는 거지. 그런 공식적인 답도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굳이 왜 엔화를 여기 보시면은 주가 하락, 엔고, 악순환 빠진 일본, 이런 식으로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 왜 엔고 단비의 자동차주 하락장서 홀로 싱싱, 이런 식으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일본이 돈을 이빠이 풀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일단은 엔화는 지금 엔화란다. 이거 위안화는 가지고 있어봤자 돈이 안 돼.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그죠? 왜냐면 지금 위안화는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정자산으로 알려진 이 달러.
그래서 사놓으면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거 달러. 근데 최근에 달러는 또 많이 올랐어. 근데 문제는 또, 얼마 전에, 그죠? 우리 옐런 누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알고 계시나요, 회원님들? 그 뉴스 나온 거? 당장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달러의 어떤 메리트가 조금 꺾였어요. 지금 또 많이 좀 비싸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전히 초저금리 상태에 놓여있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뭐 가격이 싸면서도 지금 안정적인, 그나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화폐라고 알려져 있는 뭐 엔화, 이걸 지금 빌리는 겁니다. 워낙 싸니까. 왜냐면 이렇게 싼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 투자를 해도 그나마 설마 이거보다 더 내려가겠냐. 그래서 싸니까 또 이 싼 값에 이걸 빌려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거보다는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살짝 사실 지금 작동도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한테 은행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야, 10년에 이자 1%. 아니 10년간 이자 2%막 이래버려. 그래서 뭐 1억, 2억 빌려줄게. 회원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1, 2억 가지고 한 10년간 뭐 하면 뭐 그거 못 벌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예,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내리진 않고 멈췄잖아요. 그럼 매달 올릴까? 멋진 아빠님, 그죠? 매달 올리진 않겠죠? 멋진 아빠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자, 빨리 말하세요. 자, 안 그러면 강퇴됩니다. 예, 빨리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3, 2, 1 숫자 세고 있어요. 바로 강퇴. 아이,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안 되죠. 예, 끝까지 올려요. 예, 근데 실제로 여태까지 끝까지 올렸어요. 지금 차마 올리려고 하는데 쉽게 못 올리는 거죠. 예전과는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은 더 달라요. 옛날 같았으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올려버렸을 거예요. 다. 계속 올렸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를 겪던 그 시절만 해도 계속 올렸어요. 계속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죠. 예, 무담시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대선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내, 예?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미국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만약에 이 중국 경기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 실제로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그러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좀 감안을 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회원님들, 중국이 망했다. 그러면 중국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다 망할 텐데, 자, 과연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까?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냐라는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이 또라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또 올리지도 못해요. 올려야 될 타이밍인 걸 알고 있고 맞긴 한데 쉽게 당장에 못 올리니까 이제 봐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발 물러선 거죠.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차피 그렇게 올리면 너무 한 번에 땡겨서 올려버리면 자기네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야 뭐 중국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막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당기고 그런 기업들이 10년, 20년 전에는 없었죠, 미국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어떤 상황들이 좀 바뀌었는데, 자, 근데 계속해서 분명히 올리기는 올립니다. 현재 미국의 화폐 가치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초저금리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은 좀 어렵죠, 그죠? 너무 저금리 상태에 놓여 있고, 자, 한 나라의 화폐가 너무 낮은 가격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자산 붕괴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또 자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엔고 현상,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현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거 뭐 이제 석유, 이 원유 감산, 이 원유 감산에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 뭐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자, 국제 유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뉴스 보셨나요, 회원님들? 예, 뉴스 보셨나요?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WTI 기준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2% 이렇게 올라가지고 완전히 뭐 불꽃 상승이 보면 일어났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주 그냥 목을 확 꺾어놨는데,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올랐나요? 자, 여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감산 기대감이 살아났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요거 생략하고, 야,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너지 장관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석유 수출기국 회원국들이 감산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아까 뭐죠? 예, 잘하고 싶어요님인가? 예, 우리 잘하고 싶어요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사우디,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얘네들은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뭐 감산을 하겠다 아니면 뭐 수출량을 줄이겠다라든가 뭐 약간 어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입김이 좀 센 애들인 얘네들이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소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국제 유가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야, 이거 뭐 문제가 벌써 하나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생각보다.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어떤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간을 좀 더 두고 실제로 진짜 얘네들이 모이는 걸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얘네들이 모이는 걸. 모여가지고 실제로 진짜 뭐 감산을 한다고 해야 하는 거지. 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좀 없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야, 그리고 지금 사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낮은 가격인데도 참 이게 우리나라 기름값은 진짜 너무 안 내려갑니다. 그죠? 기름값도 그렇게 별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12% 폭등 이러니까 당장 내일 주유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회원님들? 이건 미리 기름을 우리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희한하게 이게 주유소 가격은 이 국제 유가 기준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고. 이게 실시간으로. 그저 뉴스 뜨면 그 다음날 가보면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아저씨가 이게 국제 유가를 매일 이 유심히 관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르면 그 다음날 이게 바로 오르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이 실시간으로 어디서 거래를 하는 데가 있는지. 아, 진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카페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뭐 최후에 얼마 남지 않은 시드머니를 써야 되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멋진 아빠님도 최후의 종잣돈을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0권님도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카페에 잘 안 보이시길래, 아, 거기다가 또 우리 회원님들이 또 뭐 보니까는 마포대교 가신다는 분들 있고, 한강 주변에서 지금 어슬렁거린다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분들이 만약에 방송에 그 안 보이면은 제가 이제 확성기 들고 노래 틀고,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계절하죠, 그죠? 제가 이거 딱 틀고 이렇게 이제 목에다 걸고 내가 한강 그 앞에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든 찾아야지. 사람을 찾아야지. 그렇게 간 사람 없는가요, 해독이님? 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수도 계속해서 빠지고, 그죠? 장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0건님, 그 다음에 우리 멋진 아빠님은 아니,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너무 힘들 때는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멋진 아빠님과, 한 달에 20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안정적인 그 방법이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좀 근데 힘듭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20건님하고, 멋진 아빠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비우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여기에 이제 입사 원서를 좀 내는 걸로, 사이좋게 이제 좀, 우리 멋진 아빠님과 한 달에 20건님이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회원님들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절대 안 망해, 얘네들은. 나는 이게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정적이, 뭐 별 기술도 필요도 없어,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평생 직장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안정적입니다. 아사는몽님 오토바이. 본뜨기님도 참여.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더 빠지면은 우리가 이걸 적극 고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빠지고 폭락이 나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자, 농담 삼아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매도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허무합니다. 굉장히 허무해요, 진짜. 어떤,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 비이성적인 구간이죠, 이 구간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구간이라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라고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라든가, 흔히 차트상의 자리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전저점도 다 깨져버리고, 투매가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어떤 각종 상당히 그런 꼼꼼한 분석들과 어떤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작동을 안 하는 구간이에요. 작동을 안 하는 구간. 한마디로 미친 개다. 이거는 몽둥이가 약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미쳐 날뛰는 시장 앞에서는 어차피 싸우고 우리가 달려들어봤자 우리만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도망가야죠.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관 트레이더들이라든가 자 흔히 혹은 뭐 외국인 자 이런 트레이더들에 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한 부분은 몸집이 작다라는 거죠. 몸집이 작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든 거래를 걔네들은 계속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절대로 정리를 못해요, 걔네들은. 계속 꾸준히 거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개인들은. 언제든지 무포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래를 며칠 안 했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야, 너 왜 안 하냐? 왜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투매는 언제 끝나려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자, 2008년, 2009년, 자, 2009년, 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투매가 정확하게 야,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맞춘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시간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맞췄었다라는 어떤 그런 가짜 영웅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정확하게 어디쯤 빠지고 뭐 언제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맞춘 어떤 기관이라든가 뭐 상당히 저명한 어떤 학자라든가 어떤 분석가라든가 아무도 없어요. 다 틀렸죠. 어차피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예상은 틀리기 마련입니다. 틀리기.
비이성적 투매라면은 구매하면 안 될까요? 한 방을 노려가지고. 뭐, 물론, 예, 그런 것도 통할 수는 있어요. 예, 통할 수는 있는데, 회원님들이 투매가 나올 때는 진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떤 중대형주 위주로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근데 어떤 대형주가 투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강하고 빠른 반등이 나올지를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싸게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로 잘 매수했다 치더라도 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회원님들이 기다릴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어디선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정도의 소득이 나오든가 아니면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아주 고액 연봉자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한 여유자금이 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주체가 안 돼. 응?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일반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달이 내가 나가야 될 돈도 있고 그죠?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마냥 돈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기다리려고 하니 아 이게 인내심이 좀 바닥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세레나데님 그 말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멀었어요. 실질적으로 코스닥만 빠졌지 거래소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죠. 그죠? 코스피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 시절. 이때보다 더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 180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죠? 1800선까지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진정한 제대로 된 투매는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떤 진짜 어마어마한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그런 투매 예, 그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거는 진짜 대단한 투매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투매가 나오려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급락이 나올 때는 바닥권에서 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져요. 대량 거래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죠. 신고가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 던진다는 얘기죠. 다 던진다. 이 경우는 진짜 무서운 경우예요, 회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로 사서 주식을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로.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걸 버티면 돼요. 회원님들이 진짜 회원님들의 그 아들, 딸들이 한 30m 뒤에서, 회원님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얹어놓고 아들, 딸들이 화살을 10발을 쏘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진짜 이때 과감한 매수가 가능해요. 그걸 버틸 수 있으면. 그만큼 무섭단 말입니다. 무섭고 공포심이 정말 대단하게 일어나요. 뭐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찔끔 매수해놓고, 나는 공포를 이겼네.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냥, 그냥 귓방맹이를 한대, 때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저거는. 어지간한 회원님들이 그런 담력으로는, 예, 되지가 않아요. 사실상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떤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뭐 실제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와도 사실상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예,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그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다 쏟아붓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런 자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어떤 뭐 투매가 나왔었네, 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 자리가 아이고 엄청나게 좋은 자리였네 라는 걸 갖다가 그 기회를 우리가 눈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챌려면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상 주식 투자 그것이 뭐 운이지
그 뭐 공부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실제로 있죠. 또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또 어느 정도는. 예,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고 책을 한 권도 안 봐버리게 되면은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아예 그 기회를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독서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을 보면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나름대로 꼭 그 뭐 학교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 그래도 노력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운도 적당한 운도 사회적인 운도 따라줬고요. 운이 또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나서 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흙수저이고 요즘 뭐 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이 뭐 환경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야, 아주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뭐 태어나신 분들도 없고 아니면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자란 분들도 잘은 없어요. 거의 다 수준과 상황이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같은 어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상 뭐 대기업 자제들이 받는 어떤 굉장한 어떤 뭐 고단수의 뭐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비싼 과외를 받는다라든가 뭐 사실 그런 걸 받기는 좀 어렵죠. 그죠?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어떤 다양한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의 서적, 책을 읽음으로써 이 책을 써낸 저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회원님들. 자, 만약에 이 김연아라는 피겨 선수가 이 피겨 선수가 어떤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곡 해석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코치가 알려주는 어떤 이 동작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떤 이 음악이 가르쳐주는 어떤 음악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리듬감, 그 다음에 이 동작과 이 음악과의 어떤 조화, 그 다음에 그 차가운 빙판장에서 화려한 동작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합을 이루질 못했다라면은 오늘날의 김연아는 없었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내가 한데 버무릴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제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백날 연구하고 진짜 쌩 난리를 치고 뉴스를 뜯어 먹어봤자 발전 없어요. 발전 못해. 차트 미친듯이 눈알 빠지게 한번 봐봐. 숟가락으로 누가 회원님들 눈을 파낼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뉴스든 차트든 미친듯이 한번 봐봐요. 뭘 알게 되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없어. 제가 해봤잖아요. 없어요. 아는 거 쥐뿔도 없어. 그럼 왜 그럴까? 아니 나는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차트를 많이 봤는데 아니 왜 개뿔도 아는 게 없을까? 자, 차트를 막 봤어요, 회원님들이. 차트가 여기서 신호를 반짝 보냅니다. 자, 여기서 혜성이 반짝하고 있어요. 혜성이 반짝. 자, 이 차트는 회원님들한테 뭔가 신호를 막 보내 지금. 야, 여기가 사는 자리야. 여기가 대단한 기회야. 자, 이 자리에서 사야 돼. 이러면서 신호를 막 보내. 근데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안테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인 거지.
얘는 아무리 신호를 보내봤자 닿지가 않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자, 회원님들이 펼쳐낼 수 있는 자, 지식의 범위가 여기까지 뻗어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뻗어갔다. 그럼 요만큼의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요만큼의 힌트를. 그러면 이 힌트를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조합해서 뭐 나머지 숨어있는 이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내가 그걸 뉴스를 읽었을 때 차트를 봤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그걸 해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공부하고 배울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본 바탕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생각하고 찾아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뿔 기본 지금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여기서 신호를 반짝반짝 해봐야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나. 모르지. 그러니까 당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가 와도 모르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회원님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양하게 지식도 쌓으시고 그러려면은 다양한 방면, 다방면에서 책도 좀 보시고 뉴스도 꾸준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뉴스 보시면서도 어떤 또 다른 반대되는 형태의 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내가 공부한다 이러니까 경제서적만 보면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하게 어떤 금리 기사가 나오면은 일단은 그 금리가 뭔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금리.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는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걸까? 같은 물건인데도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걸까?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갤럭시를 핸드폰을 자 20만원에 샀는데 나는 40만원에 샀어. 샀던 시기도 보니까 비슷해. 뭔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저 새끼는 20만원에 샀는데 나는 40만원 썩을 씨 20만원 내가 덮어 썼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정보의 비대칭화 때문에 생긴 거죠. 정보의 비대칭화. 내가 얘보다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40만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모르면 죄가 된단 말입니다. 모르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도 캐내고 어디가 싼지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식도 조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도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님들. 그래야 그나마 이 시장이 주는 신호를 우리가 그것이 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진짜 체계적인 학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눈치를 채거나 알건 간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상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성공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그럼 회원님들 자제분들도 어차피 공부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애 키우시는 분들 학원 뭐 하려고 보내? 학교는 뭐 하려고 보내고 그죠? 학교도 보내지도 말고 어차피 회원님들이 지금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 나와가지고 좀 자기 구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자기 밥벌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뭐 학원도 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보내는 것보단 보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공부를 아예 안 시키는 것보단 그래도 공부를 좀 시키는 것이 애가 좀 더 바르게 크고 좀 더 사회적으로 제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돈도 좀 벌고 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한테는 그렇게 시키면서 왜 자기는 안 하냐라는 거지.
뭐 다 컸다 이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어르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어른이라서 다 컸으니까 무슨 공부는 공부야. 난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악 한 번 더 틀까요? 멋진 아빠님 아까 그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꼴 된다는 겁니다. 그 꼴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앞으로 회원님들이 어떤 이 비이성적인 어떤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비록 손실을 조금 입긴 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눈치를 채려면은 자, 한번 이렇게 바닥에 꼬라박고 나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어떤 형태가? 자, 지금 보시면 뭔가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나죠. 그죠? 보시면은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요렇게 요런 지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요런 지점들이 이게 결국은 원리는 또 똑같아요. 결국은 예? 결국은 원리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이게 이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맞아요 이게. 아 이걸 왜 내가 안 띄워놨지? 자 어쨌든 또 비슷한 게 항상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투매가 언제 끝나나요? 언제쯤이면 우리 증시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먹고 살만해질까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안 낮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의미 있는 그죠? 의미 있어 보이는 혹은 의미 있는 이런 저항대들을 다시 뚫고 강하게 뚫고 또 올라가야 되겠죠. 바닥을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제쯤이면 여기가 바닥인가요? 내일이 바닥인가요? 모레가 바닥인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알려고 하기도 어렵고 많은 학자들이 그걸 알려고 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어떤 모델들, 수익 모델들을 자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었습니까? 그죠? 가까운 예로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 아예 이 전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자 그런 집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걔네들 어떻게 됐나요? 예, 망했죠. 그죠? 걔네들이 망할 확률은 진짜 이거 하늘에 진짜 그 수많은 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하늘에 별이 없을 정도가 되면은 아 얘네들이 망한다. 진짜 그런 확률의 집단이었는데 결국은 망했죠. 그죠? 예, 그래도 망했죠. 아 저는 몰라요. 주식의 전문가가 어딨어요. 저는 전문가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아예 쓰지를 않잖아요.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대응이 있을 뿐이지 저는 한 번도 예측을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하게 진짜 제가 찝어낼 능력이 있으면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보고 싶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여자친구를 만날까? 내가 한번 묻고 싶다, 나한테. 내가,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그 예측이 안 되네, 이게. 그건 저항대가 강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권님. 예, 저 양반 누가 데리고 왔어요, 저 양반. 원래 그 우리 방송 회원님 아닌데. 아사는복님 거부 일어났다, 거부. 아이고, 참. 예, 목천비님, 네, 어서오세요. 예, 굿모닝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자, 확실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고점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올라가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죠. 고점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추세만 봐요. 추세만. 일단은 고점과 저점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올라가고 있는가.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주식을 더 사려고 하겠죠. 그죠? 싸게는 안 내다 팔려고 할 것이고 팔려는 사람들도 싸게 팔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는 사람들도 비싸더라도 기꺼이 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점과 저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그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저는 지금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 뭔가 지금 행복 어머니님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 메인 볼륨도 올리시고, 예, 스피커 볼륨도 그 증폭 스피커를 좀, 예, 사용을, 요즘은 근데 다 증폭 스피커 아닙니까? 그죠? 예, 파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그죠? 커지는 거. 다들 증폭 스피커 쓰고 계실 텐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또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다소 좀, 상황에 따라서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세레나드님 정말 중요한 말씀드리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쉬었다가, 이제 구정 연휴에 이제 좀 쉬면서, 방송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모든 장사나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어떤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방법들, 회원님들이 지금 뭐 연구하고 계신 투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스스로가, 예,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근시안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끼리 좀 더 어떤 자발적인 뭐 종목 추천을 막 서로 날리게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예, 좀 더 꼼꼼하게 종목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원시안적으로 당장에 노력을 해도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어떤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방법을 또 찾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 정말 괜찮은 어떤 생산품, 이런 것들은 절대로 빨리 안 나타나죠. 정말 좋은 방법이, 자, 회원님들 여기 계신 회원님들을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어떤 지침, 어떤 방향,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과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짝 하고 나타날까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한 달 만에, 내 연봉이 1년간 내 순소득이, 오씨, 1억을 넘길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과연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을까요? 본사에서 한 일주일만 배우고 내려오면 돼. 아니, 그러면은 누가 자기 가게를 차립니까? 전부 다 프랜차이즈 차리겠지.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세상을 사는 이런 쉬운 방법이 있으면 누가 생활고를 걱정을 하고 누가 그냥 다리 위에서 뛰어내립니까? 근데 정말 그 회원님들이 알고 계신 동네 내에서 어떤 터줏대감들, 진짜 그 동네 내에서 장사가 잘 되고 오랫동안, 그죠? 사업이 잘 된 어떤 그런 가게들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기본에 충실하죠. 그죠? 기본에 충실. 뭐 맛도 있고 친절한 건 당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료도 좋은 것도 쓰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그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까,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해. 근데 그런 가게들이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들을 상대로 또 잘 버티기도 하고. 우리 자동차도 한번 볼까요, 자동차도? 너무 빨리 그냥, 흙으로 빚었는지, 이게. 아니, 차를 흙으로 빚었는지 얘가 그냥 자연 분해가 되네, 그냥. 이제 친환경 자동차죠, 그죠? 친환경 자동차. 세월이 지나니까 얘가 시뻘개지면서 차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손으로 눌렀는데 차가 그냥 쑥 들어가네.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버리면은, 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든지 빨리 만들려고 그러고, 싸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좋게 살짝 이렇게 만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진짜 내 가족이 탄다. 이거 우리 아들이 타는 차인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타는 차인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열심히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지. 꼼꼼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예, 품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 보세요. 쉽게 금방 빨리 커버린 기업들은 오래 못 가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무너져 내려버리더라고요. 물론 지금 잘된 기업들도 모두가 다 그 위기를 다 겪었던 기업들인데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어떤 근본 요인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그래도 그 시절에는 걸었더라 이겁니다. 걸었더라. 지금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기가스 그거 살짝 조작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냥 겁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걔네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폭스바겐도 뭐 어디 처음에는 그랬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어떤 기업이든지 위기를 다 겪고 한 번은 겪고 그 위기를 또 헤쳐나가기 마련인데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헤쳐나간 이후에 굉장한 발전을 또 일궈 나가는 기업들은 그만큼 또 기초가 상당히 탄탄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자기 기술을 묵묵히 습득을 하고 자기 기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 기업들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과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매매를 좀 더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매매를 잘 해도 손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장처럼 폭락이 나와버리면 손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손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까? 그 연구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폭락장이니까 폭락장에 맞춰서 확률이 높게 나오게끔 매매기법을 튜닝을 해버리면 그 매매법은 폭락장에서밖에 못 써요. 근데 이런 식의 폭락이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또.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매매법을 만들 때도 연구를 할 때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회원님들이 뭐든지 만들고 뭐든지 공부할 때 머릿속에서 떠올릴 것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하실 때, 너무 짜증나고 괴롭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회원님들의 매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자,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회원님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정말 쉽게 돈 벌고 쉽게 돈 쓰면서 쉽게 사는 사람들은 그 진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 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언젠가는 뭐 한번 잡혀갔다 오겠지. 뭐 사기쳐서 뭐 남한테 피해줘서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다들 잘 살고 계시고 있는 거 맞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본전 근처가 오면은 일단 현금화가 맞나요? 그죠? 일단은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본전 근처까지 오면은 완전히 본전을 회복을 하겠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님, 우리 회원님들 대다수가 물린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는 멋진 아빠님 이야기죠. 우리 멋진 아빠님이 이게 단점이야. 자기 이야기를 다 같이 그렇게 되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안 그렇다니까요. 멋진 아빠님만 그래요. 멋진 아빠님만. 손절을 못해가지고 그냥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내일 또 노래 틀면서 내가 한강 다리 밑에 가 있어야 되겠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알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목에다 걸고 가야지. 알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제가 농담도 하고 이제 회원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분위기를 좀 돌려가지고 진짜 일요일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고 짜증나요. 그 상황에서 참 이 방송 들으러 오셨는데 사실상 이 상황에서 뭐 매매 기법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뉴스 분석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함께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약간의 교육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잡담도 좀 많이 하고 다소 조금 본래의 강의와는 좀 다른 좀 방향을 벗어난 농담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요. 자, 아무쪼록 어쨌든 오늘 회원님들하고 함께한 요 한 시간이
회원님들의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예, 그리고 내일 매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조금 심어주는데, 예,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가 좀, 오늘 이 교육 시간이 좀 괜찮았나요? 회원님들? 예, 우리 회원님들 또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예, 용기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 회원님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씨울프님, 예, 감사합니다. 주식행호님, 예, 감사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매매를,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고, 어떤 심리적인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강의 후기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방송 보시면서, 예,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페 주소가 보이시죠? 그죠? 예, 혹시라도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네이버에서,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예, 요 주소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예, 제 카페에 오셔서, 예, 추가적인 공부를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륜 강사가 방송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 자, 볼까요?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어디 갔지? 스크롤바가? 여기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마저 방송을 또 보셔야 되겠다. 좀 더 보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꼭 좀 들러가지고, 시청하기 누르셔가지고, 예, 열심히 또 시청하시고, 예,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신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예, 카페와 뭐 유튜브, 예, 아프리카 TV, 에서, 예,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직, 예, 마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 또 처음부터 보시면서, 예, 공부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